이상한 안경. 아빠가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경알이 두꺼운 은태로 쌓여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작은 글씨들이 보이지 않아 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빠의 그 안경은 가끔 이상한 안경이 되곤 했습니다. 수희는 지금까지 아빠와 엄마랑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제 수희도 혼자 떨어져서 잘 때가 된 거야. 그렇지? 아침에 눈을 뜨자 이불 속에서 아빠가 일렀습니다. 수희는 기지개를 켜다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혼자 잘 수 있어요. 그날 바로 작은 방에 작은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수희는 자기 침대가 생겨서 낮엔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수희는 엄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작은 방에서 수희는 혼자 잠을 자야 합니다. 분홍 나비가 그려진 잠옷을 입고 수희는 침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빠가 들어와 베개를 고쳐주고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아빠는 전기불까지 끄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누운 수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엄마! 엄마! 마침내 수혜는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수혜야, 왜 그러니? 엄마가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때 아빠가 말했습니다. 수혜야, 어서 눈을 감고 자거라. 큰 방에서도 아빠가 너를 다 보고 있단다. 어떻게 봐요? 아빠의 안경 있지 않니? 그것을 쓰고 보면 너 모습이 환하게 보인단다. 아빠의 안경은 어두운 곳에도 다 보이는 모양입니다. 안방과 작은 방 사이의 벽을 뚫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안경인 것 같습니다. 수희는 얼른 입을 다물고 눈을 스르륵 감았습니다. 아빠가 틀림없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날 수혜는 아빠와 엄마와 바람을 쐬러 바닷가에 갔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모래밭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바닷물에 손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시골 할머니 집에까지 들렀습니다. 그런데 수혜는 밤에 감기가 들고 왼쪽 눈에 다래끼까지 생겼습니다. 눈가가 부풀어 오르자 아빠는 밤중에 수혜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된 수혜는 주사 맞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옆에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눈에 난 다래끼는 다래끼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에 진주알로 보이거든요. 그러자 간호사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제 눈에는 다래끼로만 보이는데요. 엉덩이에 주사를 맞고 난 수혜가 이번에는 콜록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코에서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을 본 아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 코에서 흐르는 저 콧물도 나한테는 맑은 물로만 보이는데 어쩌지요?
그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도 껄껄 웃었습니다. 어쩌지요? 내 눈에는 콧물로만 보이는걸?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간호사 언니와 의사 선생님의 말이 아빠의 말과 달랐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수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얀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혜 아버님, 딸이 예쁘기만 하지요? 이 세상 엄마와 아빠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기들은 바라볼 때는 이상한 안경이 저절로 써지곤 하지요. 며칠이 지나자 수혜의 기침소리가 멎었습니다. 다래끼도 잦아들었습니다. 수혜, 감기가 다 나았으니 엄마는 이제 고추장을 담아야겠다. 엄마는 냉장고에서 붉은 고춧가루와 노란 메주가루를 꺼냈습니다. 물엿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찹쌀가루도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만들지 말고 그냥 조금씩 사서 먹지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직접 내가 만들어야 가장 깨끗해요. 상에 올려진 반찬은 모두 엄마가 만듭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이 해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간장도 엄마가 담습니다. 돈도 아끼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엄마의 생각입니다. 아파트 뒷산에서는 뻐꾸기가 울어댔습니다. 나뭇잎과 꽃 풀잎들도 뒷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는 고추장 담을 것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익은 찹쌀떡과 고춧가루와 물엿을 커다랗고 둥근 그릇에 넣고 섞었습니다. 소금도 넣고 메주가루도 부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수혜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요. 알았어요. 아빠와 수혜는 소파에 앉아 엄마가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빠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아주 긴 주걱으로 고추장을 접고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혜는 엄마의 모습이 재미있어서 보였습니다. 엄마처럼 고추장을 저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많은 고추장을 누가 다 먹을까? 엄마가 고추장을 앞에 놓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요. 수혜는 뭘 그렇게 쳐다보니? 마침내 엄마가 허리를 펴고 일어서면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잠깐 쉬었다 해야지. 엄마가 주걱을 놓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수혜는 이때다 싶어 얼른 소파에서 일어나 고추장 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으로 주걱을 쥐고 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처럼 되질 않았습니다. 고추장에 잠긴 주걱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발자국 찍기 해보자. 수혜는 유치원에서 하던 놀이가 생각났습니다. 수혜는 오른쪽 발을 고추장 그릇에 쑥 담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발목에 와 닿았습니다. 보송보송한 맨발에 붉은 고추장이 듬뿍
듬뿍 묻었습니다. 고추장에서 발을 뺀 후 마루에 발을 디뎠습니다. 빨갛고 조그만 발자국이 생겼습니다. 와, 발자국이 생겼다. 수희는 좋아서 손뼉을 쳤습니다. 여기저기 붉은 발자국을 찍어댔습니다. 이거 작품이야. 수혜의 말이 끝나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아빠도 기가 막히는지 웃기만 하였습니다. 하하하,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먼. 아빠, 엄마, 이거 작품이야. 맞지? 수혜는 유치원 선생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교실 벽에 그림을 붙일 때마다 선생님은 이거 작품이야. 너희들 작품 맞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말을 잇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쩌지요? 이제 이 고추장을 버려야 해? 먹어야 해. 엄마는 꾸중보다는 고추장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모 집도 주고 고모 집도 줄 고추장인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당연히 먹어야지요.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이제 불량식품이 되어버렸는데. 깨끗한 것만 따지는 엄마는 울고 싶었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아빠는 수혜의 잘못을 대신해서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잘못은 수혜가 저질렀는데 쩔쩔매는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고추장이 진짜 더러워졌는지 내가 살펴볼까? 아빠가 고추장 그릇 가까이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디 보자. 혹시 나쁜 균들이 들어갔는지 찾아보자. 아빠가 고추장 그릇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살펴보았습니다. 아, 여보, 아주 깨끗해요. 먹어도 괜찮겠어요? 뭐가 깨끗해요? 깨끗하긴. 당신 안경이 이상하니까 깨끗하게만 보일 테지요. 엄마가 톡 쏘아 붙였습니다. 내 안경 이상하다고? 그래요. 당신이 쓰고 있는 그 안경이 이상한 안경이지요. 엄마의 말이 틀림없습니다. 아빠는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수혜가 혼자 떨어져 자던 날 밤에도 아빠는 이상한 안경을 썼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 선생님 말도 옳았습니다. 아빠의 이상한 안경 때문에 다래끼와 콧물이 진주알과 맑은 물로 보인 것입니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수혜를 아빠가 살며시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엄마가 눈을 흘겼습니다. 얄밉다는 듯이 오랫동안 눈을 흘겼습니다.